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겼다. 리스트의 동료 연구원인 브라이언 론 박사가 그동안의 연구와 관련하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주제는 몇 년 동안 연구해도 논문 한 편이 나올까 말까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그 문제에 매달려 실험해 왔다고 했다. 연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재료 분야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한다는 그의 태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저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연구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논문 몇 편을 쓰느냐보다 연구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간의 나를 되돌아보니 최선을 다해 연구했다고 할 수 없었다. 환경이나 제약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분명한 건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론 박사의 세미나 이후 나는 오랜 갈등을 끝내고 명확한 답을 얻었다. 나는 윤 교수님 말대로 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쓰리라 다짐했다. 연구의 목적을 논문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두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내 능력을 모두 쏟아붓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어떻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다. 이 점에서는 리스트에 있는 동안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 자세를 관찰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보냈다. 한 동료는 실험 데이터가 그려진 종이 한 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복도를 지날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심지어 세미나에 참석할 때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들여다보고 생각에 꿀몰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구란 실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집중해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이런 식의 연구야말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남보다 2배 이상 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생각하면 10배, 100배, 심지어 1000배까지도 잘할 수 있다. 이른바 패러다임을 워크하드에서 싱크하드로 바꿀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인 것이다. 나는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그동안 결심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상태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다. 그런데 과제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모든 의욕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길을 잃고 황망해하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연구원이 이직하면서 남긴 저 다이아몬드에 관한 연구였다. 어쨌든 나는 이 연구에 매달리기로 했다. 스스로에게 이 연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암시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암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했다. 문제는 왜 저압에서 안정상인 흑연이 생성되지 않고 준안정상인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니 프로젝트 기간은 물론이고 어쩌면 내 평생에도 풀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힘을 보태고 있었다. 의식이 있는 한 모든 시간을 그 문제에만 쏟아부었다. 이런 태도는 나를 완전한 몰입으로 이끌었고 오랜 몰입 끝에 문제를 푼 것은 물론 두뇌 활동의 극대화와 지구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모진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